믿음으로 그러라. 이 책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예. 자,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예, 12페이지. 챕터 1.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성경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에게 말하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였고 말씀은 하나이더라. 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어떤 한계도 없고 어떤 조건도 지어지지 않은 존재의 의식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무엇이라 상상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조건 지웠다. 다시 말해 어떤 조건도 지워지지 않은 존재의 의식이 자신이라 상상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태초에 우주를 만들 때 그때에 어떤 한계도 없고 한계 자체를 모르는 그런 존재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 우주의 대원리를 말합니다.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조건도 지워지지 않은 존재의 의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큼 성장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가정이 힘들고 개인적으로 정인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자. 의심이 아닌 믿음과 확신으로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이제 약 2시간 정도 동안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의심의 안개를 싹 다 이제 걷어버리고 확신, 믿음, 그러한 단단한 것들이 자리하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후에 그렇게 마음속에서 품었던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 법칙으로 인하여 무에서 만물이 생겨났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지어진 것 중 어떤 것도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신은 우주를 창조할 때 각각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명령을 하기 전에 이 상상 안에서 본인이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 상상을 입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하자 해와 달이, 금성이, 천왕성이, 화성이 싹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상상을 하고 의식 안에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14페이지죠. 중간에 영원한 존재의 법칙에 의해서 나는 나라고 믿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것들을 세상에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나는 I am, 나의 형체 없는 자 속에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불멸의 공이다. 우리는 형체 없는 자입니다. 에고를 버린다면 형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체 없는 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공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무에서 유가. 다만 이제 무에서 유가 나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6페이지 챕터 2번째 그대의 명령으로 성경의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명령하면 그 일이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그대의 길 위를 비치리라. 그대가 명령하면 나는 그대에게 다가갈 것이요 빛은 그대의 길을 밝히리라. 내가 정확하게 명령을 하면 의식 안에서 우주가 그 명령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벗게 되면 의식밖에 남는 게 없죠. 의식, 무언가에 반응하는가, 영혼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육신은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동안 잠시 이제 소풍 와서 소풍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타고 다니는 기계 탈 것, 자동차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잠시 소풍 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는가? 우리는 이 삶을 살기 전에도 수백 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윤회를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지금 영혼이 태어나는 영혼들은 적어도 30년 전에 70년 전에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지금 이 지구에 태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적어도 이제 150년, 120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이제 지구의 이제 차원 상승, 3차원에서 뭐 4차원 이쪽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윤회하는 속도도 빨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인간 역시 무언가를 명령한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나 나의 세상에서 명령했던 것이 과거에 나타났고 지금 명령하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인간임을 인식하는 한 이런 명령은 계속될 것이다.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없다. 이 말을 부정할지도 모르지만 시험해보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신이 원해서 너무나 좋아해서 원해서 이제 다 가지고 있고 타고 다니고 걸치고 있고 뭐 살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너무 원했기 때문에 자, 그 결혼하기 전에는 그 배우자가 굉장히 사랑했고 좋아했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이제 쥐구멍에 숨어서 지금 이 김투자 TV를 봐야 하는 그런 신세가 좋았는데 굉장히 좀 이제 불행하다.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 나를 따랐던 영자를 만났더라면 순이를 만났더라면 나는 지금쯤 정말 재떨이 가져와 물 가져와 하면 탁탁탁 갖다 주고 그렇게 했을 텐데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힘들고 그리고 불안하고 자꾸만 이제 하기 싫은 일을 시키고 어떤 왕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일하는 것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 그 조직에 들어갔고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정한 그런 학과를 대학을 졸업을 했죠. 그것도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꼬박꼬박 이제 이자를 지금도 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워서 어떤 사람은 뭐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학과 졸업을 하고 들어간 회사가 연봉 뭐 2천 얼마에 맨날 회관을 욕이나 퍼먹고 스트레스 받고 때려쳐버려야지 이러면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면 또 일할 데가 없을까 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 모든 게 원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제가 이제 우리가 자주 가는 우리 스텝진하고 제가 또 우리 근처에 제가 가는 그 식당이 있습니다. 그 소담 식당이라고 있는데 고기 굉장히 맛이 최고입니다. 이 사장님이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 보니까 이제 자주 가다 보니 딱 보면 딱 보여요. 그게 이제 사람의 자동차도 보면 저 차가 3년 탔구나, 5년 탔구나, 아하 연식이 딱 생각난도 연식이 딱 보여요. 그래서 그 사장님 식당의 사장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물으니까 보통 이제 나이 물으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여러분 난감하지 않습니까? 친하지도 않은데 물론 자주 이제 가서 먹고 하지만 뭐 울증을 하는 거예요. 뭐 70 뭐 몇 년 딱 뭐 95 뭐 이렇게 학번 뭐 이렇게 딱 나 동갑인 거예요. 딱 나보다 좀 더 이제 나이 들어 보이고 근데 하다 보니 이제 이분이 이제 고기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남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고기가 맛있고 자기는 도축한 고기를 무조건 그렇게 해서 받고 고기가 안 좋은 고기가 오면 조금이라도 뭔가가 이제 안 좋다 그렇게 안 좋다 그러면 바로 돌려보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구울 때도 이렇게 굽고 뭐 고기 두께라든가 그리고 이제 돼지 껍데기는 뭐 이런 두께에다가 꾹 눌러서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 이렇게 굽는데 고기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분이 이제 이쪽에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신도시니까 이제 이쪽에 하면 장사 잘 될 것 같다 해서 좀 빚을 내서 이 고깃집을 차리신 거야. 인테리어도 하고 뭐 대충 하고 이제 보증금 넣어서 또 이 빌라 비쌉니다. 신도시 이쪽이 좀 비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초창기에는 좀 됐습니다. 고기가 맛이 있으니까. 그게 또 간판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몰랐습니다. 그냥 뭐 어디 조그만 부tik집인가 했는데 뭐 이름도 그냥 뭐 소담이니까 소담 모르니까 가봤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코로나가 온 거야. 손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도 너무나 참 민망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뭐 철학이 있고 말씀하시고 고기 다 구워주시고 잘라주시고 하거든요. 또 이제 알바생 여자
대학생 한 명이 왔다 갔다 거리고 또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나이 드신 분 있고 하다가 어느새부터 이제 뭐 알바생이 사라지고 안 보이고 혼자 그렇게 다 하신 것 같고 그때부터 또 이제 뭐 김치도 파시고 뭐 적다가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코로나와 또 9시까지 뭐 몇 시까지 이제 몇 명 이상 뭐 모임 제한하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일단 이제 이분이 버티기 위해서 그 배달 영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자기는 이제 그냥 웃으면서 일하는데 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죠. 아,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 고깃집을 하시는 분이 배달의 민족 이런데 배달 일을 하신다. 뭐 너무 좀 섭섭했습니다. 결국은 대학을 나오고 몇 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이 사업을 해도 결국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생각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배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극한 상황.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그쪽에 가봤는데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우리 카페에도 올렸습니다. 그 이제 폐업을 했더라고요. 폐업. 그분이 이제 그 오픈한 지가 그 1년 좀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간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폐업하기 전에 자기가 좀 남았고 나머지는 다 옆에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버티고 있는 게 버티는 게 아니죠. 자기가 그 배달 영업을 하면서 하는데 폐업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분을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버티기 위해서 뭐 배달 일을 한다,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이미 망한 겁니다. 이미 게임 끝났어요. 바로 접어야 됩니다. 그거 이제 시간을 버티면 버틸수록 돈은 더 꼬라박고 돈만 꼬라박는 게 아니라 그 열정 다 집어넣고 그러다가 이제 정열 자기 사람마다 그 에너지가 있는 에너지까지마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소진한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웠다.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책 쓰는 법을 알려주고 1인 창업을 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코치로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책쓰기 1인 창업 코칭 협회 그 법인 제가 이제 대표이고요. 그리고 코치입니다. 코치고 제가 이제 법인회사 여러 개 이제 대표로 있고요. 그 11년 정도 만에 제가 1100명? 1200명 정도의 작가를 제가 양성을 했습니다. 다 이제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고 책도 거의 읽지 않는 사람들 뭐 글도 잘 못 쓰시는 분들을 다 그렇게 3주 만에 한 달 정도 만에 빠르게 작가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책을 써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 어떤 것에 대한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육아에 대한 비법 그리고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다양하겠죠. 그러한 것들 사람들에게 뭐 상담 교육 컨설팅 뭐 강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뭐 그 대가에 맞게끔 이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이 큽니다. 세상에는 이제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사업들이 있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그 일들은 이제 가급적 이제 뭐 100명이 한다 그러면 거의 뭐 3명 정도는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망하겠죠. 5년 안에 다 망합니다. 싹 다 망합니다. 통계 있고요. 망하는데 그러면 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어떤 일을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중간 정도 가는 직업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 중간 이상을 가는 직업이 있다라고. 그게 뭐예요? 작가 그리고 1인 창업입니다. 첫 번째 작가는 뭐예요?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어떤 것에 대한 원리와 비법을 책에다 담고 그 책이 출간되면 전국 도서관에 웬만한 도서관에 다 꽂힌다고요. 그죠? 그럼 책이 나 대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뼈빠지게 보따리 강사들처럼 보따리 챙겨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보따리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싸대기 맞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는 교수인데 대학교 교수인데 강사이다 보니까 방이 없어. 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교수님 저 뭐 왜 제 점수가 왜 있다고 해요? 좀 만나고 싶어요. 뭐 항의를 하고 싶은 거야. 어디로 가면 되죠? 교수님 방이 어디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쪽팔리다라고. 왜? 내가 시험 강사다라는 것을 말을 못하니까 쪽팔리니까 방이 없다는 걸 말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 잘 모르니까 강사인지 뭐 교수인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책을 써서 1인 창업이라는 걸 이런 부분들을 지식 창업을 하게 되면 안 해도 지출이 어떤 뭐 임금 누가 뭐 월급 준다든가 알바비가 나간다든가 뭐 임대료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게 나가지 않잖아요. 뭐 재료값 이런 부분들. 야, 고깃집이 만약에 고기를 다 사두고 야채 상추를 사뒀는데 그걸 다 쟁여 넣어보세요. 그거 이틀만 안 해도 다 버려야 돼요. 버린다고요. 다 손해잖아요. 또 사야 되고. 그런데 왜 그거를 할까? 왜 그럴까요?
무식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지해서. 예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무지가 죄다. 무식하니까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은 뭐예요? 그 대신 너에게 내가 말을 해주는데 다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법칙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우주의 법칙,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을 알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창조의 방식을 알면 너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계속 이길 수도 없고 무조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중간 이상을 가는 그런 직업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하는 것처럼, 그죠? 뭐 코치, 뭐 강사, 뭐 강연가, 뭐 이런 뭐 작가, 인상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꼭 해보시고요.